네, 통일부 장관에는 예상대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내정했죠. 그런데 과거 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통일부 장관 후보인지 국방부 장관 후보인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올해 초 영상에선 북한 김정은 체제 타도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남북 공동선언도 비판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 북한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선언이었고, 우익 성향 온라인 매체 기고글에선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김정은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라고 썼고 김정은 사망 선고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0년대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활동하다 이명박 정부 통일 비서관을 지냈는데 대북 강경 성향은 전보다 더욱 강해진 걸로 보입니다. 후보 지명 소감에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 대북 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쓴 글이 있으니까 글을 잘 읽어 보시면은 그 문맥은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남북 관계 정책을 만드는 통일부 기능이 퇴색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통일 전략을 이어가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주민해볼 사람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방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 후보자는 직접 대통령실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서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또 평화통일 같은 단어가 당장 귀에 들어오는데요. 이 평화통일만 놓고 보면 사실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김 후보자 그동안 해온 말과 글을 보면 사실상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입니다. 펜앤드 마이크에 기고한 칼럼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소제목부터가 김정은 정권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 이뤄져야 통일의 길 비로소 열린답니다. 자유조선의 일체제 2국가로는 역대 한국 정부들이 추진해온 기능주의적 통일 방식의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다.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른 국가들은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능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국가 통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일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다. 네, 지금 보신 이 글은 2019년에 쓴 거라고 하더라도요. 최근에도 북한의 매우 적대적인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굿바이 인사를 남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달 초 올린 영상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 교착 상태를 활용을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더 강력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정 기조와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도 아닌 통일부 장관인 점을 생각하면 이 부처 과제 목표로도 명시된 이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이것과도 동떨어진 인식이죠.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입니다.
네, 그리고 더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지금 박성준 대변인의 지적처럼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는 점입니다. 이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주장, 일제시대의 위안부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거죠. 김 후보자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법부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각 인사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한반도기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태극기 대신 사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한반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남북 회담 성과였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쓴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자학사관으로 태극기를 버리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내세웠다면서 한반도기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기는 그보다 훨씬 앞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기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처음 사용된 것도 노태우 정권인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부터입니다. 이후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거나 공동 응원단을 꾸릴 때 등장하며 남북 간 긴장도를 낮추고 화합의 상징물로 자리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성을 확인하고 공통점을 발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그런 역사적인 깃발인 건데 그거를 무슨 뭐 특정한 이데올로기처럼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다름 아닌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수십 년간 이어진 남북 합의를 부정한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